뇌연모기 또는 댕기열이라고 동남아의 그런 기온하고 비슷한 기온들이 온대 지역에서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대만, 일본,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서서히 북상하는, 그래서 자산어구에 기록되어 있는 어류의 절반 정도만 흑산도 주변에서 이제는 발견이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러면 달라진 걸 잡으면 되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아마 더 기온이 올라가서 우리나라의 아열대 기후가 늘어나게 된다면 아마 사과가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는 생산되지 않는 그런 시점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먹는 쌀은 전 세계적으로 이걸 생산하는 지역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위를 잘 이기는 쌀 품종을 개량하지 않는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는 거죠. 예전에 한번 그린피스에서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 전망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해서 보여줬어요. 제 뒤에 앉으신 분이 우리 집이 잠기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리아 난민 그러면 극단적인 종교 분쟁이 있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 문제의 원인을 캐고 들어가 보면은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굉장히 극단적인 가뭄이 있었어요. 현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재직 중인 윤순진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그 UN 난민기구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 때문에 자기가 원래 살던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한 나라 안에서도 고향을 떠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난민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도 일어나고 그것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내전도 있고 너무나 심각한 사회 갈등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발생한 난민들도 있는데, 그런 난민보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난민의 숫자가 더 많았다 그래요. 전체 난민의 53% 정도를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난에 의해서 발생한 난민으로 분류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기후변화가 갈수록 심각하게 사람들이 고향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떠나도록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로 최근에 드는 게 바로 코로나 대유행이죠.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네이처지나 여러 유명한 저널에 나온 글들을 보면 우리가 지구온난화 또는 요새는 온난화가 아니라 가열화라고, 영어로는 글로벌 워밍이 아니라 글로벌 히팅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표면 온도의 상승으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지금 야기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병원균이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성장하는, 특히 이제 이런 바이러스나 균의 매개체가 되는 게 모기인데, 모기의 서식처가 되게 늘어났다 그래요.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박쥐를 매개체로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전파 경로를 보면은 팬데믹이 발생했던 진원지로 중국의 우한을 꼽고 있고, 우한의 무슨 연구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좀 더 크게 보면은 그 우한이 속한 지역이 중국에서도 아열대 기후인데, 그런 기후대가 중국 내부에서도 많이 넓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거기에 살고 있었던 박쥐의 개체수가 늘어나는 배후 조건으로 작용을 했다는 거죠. 뇌연모기 그러면 예전에는 한여름에 이제 문제가 됐는데, 최근 들어서는 4월, 5월부터도 이렇게 더위가 시작되다 보니까 뇌연모기의 활동성이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뇌염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든지, 또는 댕기열이라고 우리가 흔히 동남아에 있는 토착병 비슷하게 생각을 했는데, 과거에는 새롭게 이동한 지역에서 이게 확장을 못하다가 기온 차이에 의해서, 근데 지금은 동남아의 그런 기온하고 비슷한 기온들이 온대 지역에서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대만, 일본,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서서히 북상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고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1970년대 이후에는 세계적인 감염병의 70% 이상이 동물과 인간 사이에 같이 공동을 하는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기후변화하고 연결이 돼서 훨씬 더 강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후위기는 사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위험 요인이 되고 있어요. 하나는 그 자체가 심각한 기후 재난을 갖고 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극단적인 기상현상이죠. 가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폭염이라든지 한파라든지 극단적인 기상현상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을 한다거나, 홍수 같은 경우는 침수가 되면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죠. 최근에 우리나라의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하더라도 승용차가 침수가 된다든지 뭐 아파트가 침수가 된다든지, 그래서 그게 직접적으로 생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1차 산업 같은 경우에 뭐 농업도 그렇고 임업도 그렇고 뭐 수산 양식업 같은 경우에도 기상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이런 것들의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되면 작황이 좋지 않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생계를 이어가기 힘들어지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게 세계적인 어떤 곡물 시장이라든지 뭐 수산물 시장, 임산물 시장 이런데 그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1차 산업에서 생산된 그런 요소들이 2차 산업에 또 원료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생산 사슬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식량 위기를 겪는 그런 어떤 인구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서부 아프리카는 홍수에 시달리고 있고, 동부 아프리카는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의 뿌리라고 부르는 세 나라가 있는데, 케냐, 이디오피아, 소말리아 이런 나라인데, 가뭄으로 인해서 8,500만 명 정도가 아주 심각한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300만 명 이상 정도가 아마 이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생존의 위기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기후변화, 기후위기 그 자체가.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반도 국가인데, 인근의 해양의 온도가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산어부에 기록되어 있는 어류의 절반 정도만 흑산도 주변에서 이제는 발견이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러면 달라진 걸 잡으면 되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물고기를 잡고 이걸 말리고 가공하고 이 모든 것들이 어선부터도 다르고 어구도 다르고, 예전에는 동해안에서 오징어를 잡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서해안에서 많이 잡혀요. 멸치든 김이든 이런 걸 생산하는 지역들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만큼 예전에 그걸 생산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산 설비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과수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과수 같은 경우에는 한 해살이 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그거를 우리가 예측을 하고 심고 기다려야 되는데, 사과가 예전에 남부지방에 있다가 충청도 지역으로 갔다가 지금은 강원도까지 올라갔는데, 아마 더 기온이 올라가서 우리나라의 아열대 기후가 늘어나게 된다면 아마 사과가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는 생산되지 않는 그런 시점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러면 다른 걸로 넘어가면 되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차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작물에 대해서는 새로운 농법들을 익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먹는 쌀은 전 세계적으로 이걸 생산하는 지역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위를 잘 이기는 쌀 품종을 개량하지 않는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입맛을 바꿔야 될지도 몰라요. 동해안 지역에 한류가 흘렀는데 그 온도가 자꾸 올라가면서 한류성 어종의 의획량은 줄어들고 난류성 어종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한류성 어종을 더 이상 먹기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기후위기 문제가 결국 남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인 거죠. 지금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어요. 해수면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서해안 지역은 우리가 동고서저 지형이라 그러잖아요. 굉장히 완만하게 이렇게 갯벌이 펼쳐져 있는데 침수되는 지역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예전에 사용했던 토지 용도로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게 되고 바닷물이 침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해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훨씬 더 그 충격이 클 수 있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동해안 지역조차도 모래가 잘 쌓이지 않고 뭔가 이렇게 자꾸 쓸려 나가는 그런 현상들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시간이 가면서 훨씬 더 가시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우리가 도시 계획을 한다거나 어떤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거를 할 때 기후변화라는 이 요소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해에도 신림동에 새 모녀가 반지하에서 희생이 됐는데 더 이상 반지하 같은 공법들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침수가 되는 지역이 많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수압 때문에 문을 열고 나오지 못해서 이제 희생이 되는 그런 일들도 늘어날 수 있고, 너무 바닷가에 가깝게 토지를 이용하는, 건물을 짓는 그런 방법들은 이제는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그린피스에서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 전망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해서 보여줬어요. 제가 부산에 가서 강연을 할 때였는데 제 뒤에 앉으신 분이 우리 집이 잠기네 그러시는 거예요. 큰 건물 옆에 이제 그 본인 집 아파트 이런 게 있으니까 어머 우리 집이 잠겼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뉴욕 같은 데서는 그때 태풍 카트리나가 오고 난 다음에는 집을 지을 때 반드시 이렇게
이렇게 높여서 짓도록 요구하고 있거든요. 침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는 기후가 굉장히 좋아서 연금 생활자들이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많이 이주를 해서 들어간 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캘리포니아는 건조한 현상이 굉장히 지속이 되고 또 폭염으로 온도가 올라가면서 산불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불안한 거죠. 언제 불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화재보험에 들려고 하는데 보험회사에서 화재보험을 더 이상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불이 날 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도 그게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집을 팔고 나오려고 해도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집을 사서 들어가려는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집을 팔고 나오기도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마 미국의 미래가 꼭 미국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도 지금 산불의 횟수나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겨울과 봄에 눈이나 비가 내리는 횟수라든지 양이 줄어들고 있어서 봄철에 가뭄이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조그만 불씨가 떨어져도 이게 확산되는 속도나 이 강도가 예전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호주에서도 산불이 엄청나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시베리아 영구 동토로 불렸는데도 거기에 동토가 녹으면서 그 안에 있던 유기물이 썩으면서 메탄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메탄이 이제 자연적으로 불씨와 닿으면 이게 불이 나기도 하고 실화로 이제 사람들이 뭔가 불씨를 떨어뜨리게 되면 엄청난 불이 발생하는 거죠. 폭염의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 런던이 40도가 넘는 고온을 경험을 했어요. 런던은 사실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굉장히 높고 여름이 서늘한 편에 속했거든요. 우리랑 비교했을 때. 근데 작년에 40도가 넘는 최초의 기록을 세운 겁니다. 런던만 그런 게 아니라 스페인부터 시작해서 남유럽에서 시작해서 그 일대가 다 폭염과 가뭄을 겪었죠. 예전에는 기후위기 이러면 가난한 나라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선진국에서도 이런 위기를 피해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대처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기후위기가 발생을 해도 개도국이 훨씬 더 피해가 크고 선진국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는 있지만 개도국은 그만큼 기후위기를 이야기하는 데 대한 책임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고 기후위기에 따른 피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기후불의라는 또는 부정의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만 선진국들도 이제는 더 이상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거죠. 한국은 뭐 기후난민까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제 그 난민이라는 거는 그 지역에서 못 살고 떠나야 되는 정말 그 기후재난에 의해서 자신의 생계 기반이 초토화되는 그런 상태예요. 우리가 시리아 난민 그러면 극단적인 종교 분쟁이 있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 문제의 원인을 캐고 들어가 보면은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굉장히 극단적인 가뭄이 있었어요. 시리아 지역에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농촌에 있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 일자리를 찾아서 또 먹을거리를 찾아서 이렇게 이주를 하게 되는데 이들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시설도 그리고 그들을 위한 일자리도 여러 사회적인 인프라도 부족하게 되는 거죠.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궁핍해지게 되면은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소요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사회적인 소요가 되고 이 정전불안 상태에 극단적인 종교주의자들이 개입하면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역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재민이 발생을 하기는 하지만 사회 안전망 이런 게 있고 특별 재난 지역을 설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국가가 마련해 주고는 있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개도국에서처럼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은 본인이 살던 집과 마을을 떠나야 되는 경우도 없으리라고는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2007년에 노벨 평화상을 누가 받았냐면요. IPCC라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라는 과학자들로 구성된 기구가 있어요. 정책 결정자들이 좀 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기후변화 문제가 실제하는 문제이고 인간의 사회경제 활동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심각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실기체 배출을 과감하게 줄여나가지 않으면 안 되고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지만 너무나 심각해서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1.5도를 넘지 않고 그 안에서 좀 머무를 수 있을 거다.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1.1도 이상 상승을 한 상태인데 1.1도
1도만 되더라도 지금 이렇게 견디기가 어려운데 1.5도는 훨씬 더 심각하겠죠. 기후위기가 결국은 직접적인 물리적 영향, 또 그거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의 변화, 그에 따라서 발생하는 내전의 위험이라든지 극단적인 사회 갈등, 또 국가 간의 전쟁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 사람들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거다. 작년에 제가 아주 구체적인 위협이라는 단행본 작업에 함께 참여하면서 기후 난민이 아니라 기후 시민이 되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절약이고 생산이기 때문에 절약을 통해서 생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좀 더 채식을 늘리는 방향으로 간다든지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왜냐하면 이런 음식물 쓰레기도 그렇고 쓰레기 같은 게 썩으면서 또 메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작은 행위들, 저는 경제 투표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다른 말로는 화폐 투표예요. 투표라 그러면 정치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정치 투표는 4년과 5년 정도에 한 번 하지만 경제 투표, 화폐 투표는 매일매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돈과 또는 카드가 투표 용지가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에너지 효율적인 제품을 사쓰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효율적인 상품을 구입한다면 그 제품, 또 그 제품을 생산한 기업에 투표하는 행위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과잉 포장하지 않고 재활용이 가능하게, 또 재활용이 쉽게 그런 소재로 생산된 제품을 구입해 준다든지, 생산할 때 CO2 배출이 적은 것, 또 사용 과정에서도 CO2 배출이 적은 것, 이런 제품들을 우리가 구입해주고, 또 ESG 경영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열심히 하는 기업, 아리백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열심히 하는 기업, 그런 기업들의 주식을 사주고 그런 기업들의 제품을 사주고 소비자로서의 주권을 행사하는 것, 이것도 저는 권한이자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위기를 야기하는 온실가스는 기업이 가장 많이 배출하지만 결국 그 기업이 만들어낸 상품은 소비자인 우리가 소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소비자로서의 주권을 발휘하고 또 시민으로서의 주권을 발휘해서 기업과 정치인을 움직이는 그런 열쇠도 우리가 쥐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 삶의 변화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자연 변동에 의해서 발생한 그런 기상이변과 달리 인간의 사회경제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결국 해결의 열쇠는 인간이 쥐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